안녕하세요 꾸님들, 자작꾼입니다. 자, 오늘 영상에서는 제가 좀 특별한 파워뱅크를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바로 이 녀석입니다. 이 녀석입니다. 자, 반합 파워뱅크고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파는 반합을 구입을 해가지고 이 앞쪽에 이렇게 단자들을 구성을 해서 파워뱅크를 만들었고요. 스위치를 켜게 되면 이쪽에 시가 포트 하나가 작동을 해서 우리가 간단한 1인용 전기장판이나 시가 포트로 이용할 수 있는 제품들을 구동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전압계가 나오면서 또 PD 충전 그리고 QC 3.0 급속 충전이 가능한 이 핸드폰 충전 단자를 넣어줬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5V 제품들을 사용할 때는 이렇게 5V 충전을 할 수 있도록 5V 핸드폰 충전 단자도 달아줬고요. 그래서 우리가 캠핑에서 사용하는 간단한 DC 전기들을 좀 감성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반합 파워뱅크를 만들었는데 너무나 만족스럽습니다. 자, 이 제품 같은 경우는 내부에 배터리가 지금 30개가 들어갔는데 제가 얼마 전에 영상에서 이 중고 배터리 팩, 킥보드 중고 배터리 팩을 분해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30개의 배터리를 이쪽에 그대로 다 넣어줬어요. 배터리 팩 상태가 너무 좋다 보니까 하나도 불량이 없이 그냥 그대로 넣어줬는데 셀 밸런스도 잘 맞고 지금 며칠 동안 충방전을 사용하면서 해봤는데 전압 강화율도 없고 배터리 상태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혹시라도 이 배터리 궁금하신 분들은 제가 링크 남겨둘 테니까요, 상세 보기 보시고 한번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이 반합 파워뱅크 내부에 배터리가 30개가 들어갔지만 2단으로 해서 접는 방식으로 이 가로로 넣어줬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부터 하나씩 살펴보시고, 그리고 상판 같은 경우는 이 스위치가 너무나 허용 전류가 낮기 때문에 이 스위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내부에 35A 짜리 작은 릴레이를 하나 넣어서 구성을 했습니다. 우리가 시가 포트를 사용하게 되면 약 10A까지도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 스위치가 버틸 수 있는 한계 용량을 넘어서요. 그래서 릴레이로 그 부분을 보호해 주기 위해서 오늘 이 상판에는 릴레이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릴레이 연결하는 방법도 한번 자세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부터 그러면 이 제품을 제대로 만드는 모습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 반합에 들어갈 배터리를 제작을 해야 되는데, 배터리를 어떻게 넣을까 고민을 참 많이 했는데 그래도 좀 부담스럽지 않게 이런 식으로 두 줄로 해서 넣어 줄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도 넣어 볼까 했는데 이런 식으로 바닥 쪽으로 세워서 배터리를 배열을 하면 배터리가 좀 더 많이 들어갈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 사이즈가 이렇게 원형으로 돼 있다 보니까 정확히 맞추지 않으면 오히려 이 배터리가 실패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서 그냥 저는 좀 안전하게, 배터리 용량은 좀 줄어들더라도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서 두 줄로 총 3S10P 정도, 그래서 용량은 30A 정도 배터리 팩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배터리를 3S10P로 두 줄로 연결을 해서 접을 거예요, 반으로. 그래서 그 배열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3개씩 들어갈 거고요. 자, 이런 식으로 플러스 10개 들어갔습니다. 자, 이번에는 반대로 마이너스 10개. 자, 이번에는 또 플러스 10개. 자, 이렇게 배터리를 총 30개, 10개, 10개, 10개 3S10P 배열로 이렇게 놔줬습니다. 그래서 이따 연결을 하고 이 부분을 절반으로 접어주기만 하면 되겠죠. 자, 가장 먼저 플러스 10개 연결을 하고 또 마이너스도 10개 연결을 하고 또 플러스 10개도 먼저 연결을 해줄게요. 오우씨, 깜짝이야. 니켈 너무 끝부분을 해가지고 니켈이 터졌어요. 자, 이렇게 가장 먼저 플러스 10개를 연결을 했는데 저는 이 부분을 B 플러스로 잡아줄게요. B3라고 적어 놓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B 플러스 B3 밑으로 내려온 부분을 B2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자, 그러면 B 플러스 밑으로 오는 돌려서, 자, 이 부분이 B 플러스에서 내려온 부분 10개니까 이 부분하고 이쪽 플러스 10개하고 같이 연결을 해 줄게요. 이렇게 20개를 연결을 하면 이쪽이 이제 B2가 되겠죠. B2를 먼저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B 플러스 B3에서 내려온 단자를 연결을 해서 이쪽은 이제 B2라고 적어 줄게요. B2. 자, 그러면 이제 돌려서 B2 플러스 밑에 있는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단자가 있겠죠. 자, 이제 이 가운데 있는 마이너스 단자하고 이쪽 플러스하고 연결을 해야 되죠. 근데 저는 2단으로 접을 거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접을 거예요. 이렇게 먼저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 5개만 연결을 해서 접고 나서 이 두 부분은 연결을 해줄 겁니다.
이렇게 B2의 플러스에서 내려와서 이 마이너스 부분과 플러스 부분을 연결을 했죠. 그러면 이쪽은 B1이 되고요. 이쪽도 B1이 됩니다. 자, 여기 가운데는 연결을 안 했는데 이제 B-까지 연결을 하고 배터리를 반으로 뒤쪽으로 접을 거라서 접고 나서 이쪽 니켈과 이쪽 니켈은 이렇게 길게 해서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러면 이제 B-B1에서 내려온 단자를 연결을 해야 되겠죠. B로 돌려보면 자, 마지막 남은 10개 이 마이너스만 연결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B-까지 연결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러면 셀 작업은 끝났거든요. 그러면 배터리를 한번 빼볼게요. 자, 배터리를 빼게 되면 이렇게 3S CP 배열이 됐는데 지금 이 부분을 연결을 안 해서 이런 식으로 해서 절반으로 접어줄 거예요. 그러면 접기 전에 이렇게 접었을 때 B-하고 B2하고 만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B-하고 B2를 완전히 절연해주고 나서 이렇게 접어줄 거고, 접기 전에 이 부분을 다 절연을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보호회로를 연결할 때 B-나 B2는 연결을 못해요. 그래서 연결할 수 있는 단자를 이 외부 쪽으로 하나를 빼고 나서 그 다음 절연을 작업을 하고 접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B-단자 이렇게 하나 스폿을 쳐서 이런 식으로 지금 B- 쪽에 놔줄 거고요. 자, B2 같은 경우도 B2는 아까 이렇게 접었을 때 이쪽으로. 자, 이렇게 우리가 회로를 연결할 B-하고 B2는 옆으로 빼줬으니까 이제 반으로 접을 건데 이쪽을 절연 작업을 확실히 해주고 반으로 접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1을 연결할 니켈이 지나가는 자리는 절연 작업을 해줬고요. 위쪽으로 스펀지도 하나 붙여줘서 좀 완벽하게 절연을 하고 니켈을 연결을 할게요. 자, 그리고 이쪽 B1 단자, 그리고 아까 남았던 5개 B1 단자를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할게요. 니켈로. 자, 이렇게 B1 떨어져 있던 B1을 이렇게 니켈로 연결을 해줬고요. 이쪽도 이제 절연 작업을 하고 이제 BMS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B1 부분 절연해 줬고요. 이제 배터리가 들어가나 한번 먼저 넣어 볼게요. 헐, 헐, 배터리가 좀 겨우 들어가거든요. 약간 이 반합을 이렇게 휘면서 넣어야지 들어가지네요. 최대한 BMS 작업을 걸리적거리지 않게 해야 되겠는데, 오늘 작업도 수월하진 않겠네요. 일단은 배터리 작업은 완료를 했으니까 이 배터리 위에 BMS를 부착을 하고 이제 배선 연결을 하나씩 해볼게요. 자, 이렇게 BMS 부착될 부분에는 또 스펀지 하나 대주시고요. BMS는 3S 40A 짜리 BMS를 사용하도록 할게요. 이렇게 부착을 해서 작업을 하겠습니다. 자, 일단 이렇게 고정 좀 시켜주고요. 자, 먼저 회로에 납을 묻혀 줄게요. 자, 가장 먼저 B-0V를 이쪽 B-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B- 연결을 했고요. 이번에는 B1 4.2V죠. 4.2V는 B1 아까 연결했던 이 단자인데 이 반대쪽은 이쪽이니까 이쪽이 더 낫겠네요. 자, 이렇게 B1도 연결을 했고요. 자, 이번에는 B2 8.4V죠. 자, B2 같은 경우는 아까 이쪽으로 단자를 빼놨잖아요. 이 부분에 연결을 해줄게요. 자, B2 8.4V도 연결을 했고 이제 마지막 12.6V B 플러스죠. 자, 이렇게 회로 연결은 끝났으니까 출력 전압 잘 나오는지 확인해 볼게요. 자, 0V하고 12.6V 배터리의 전압은 자 9.2V가 나오네요. 지금 P 플러스 P 마이너스. 자, 9.2V 동일하게 나오죠. 이렇게 배터리의 전압 9.2V, 출력 전압 9.2V 이러면 회로 연결은 아주 잘 됐습니다.
이제 절연 작업을 하고 출력 단자선을 뽑아줘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 배터리는 그래도 중고 배터리고 한번 이 케이스에 넣으면 빼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을 하나 달아주겠습니다. 밸런스 케이블 3셀용을 달아줄 거고요. 이 회로 위쪽으로 하나씩 덧대서 연결을 해줄 거고요. 자,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은 이 튀어나온 단자가 손바닥 위로 봤을 때 빨간 선, 첫 번째 선이 B 플러스입니다. B 플러스를 먼저 연결을 해줄게요. 12.6V에 연결하면 되겠죠. 자, 12.6V에 덧대서 이렇게 살짝 떼서 연결을 해줄게요. 자, 다음은 똑같이 놓고 이제 두 번째 선, 빨간 선 다음 선, 이 두 번째 선은 B2가 됩니다. B3, B2. 자, B2는 8.4V죠. 자, 다음은 세 번째 선이죠. 세 번째 선 같은 경우는 B1이겠죠. 4.2V. 자, 마지막 남은 네 번째 선은 0V B-고요. 자, 이렇게 밸런스 케이블까지 연결 완료했거든요. 잘 작동되는지 한번 볼게요. 자, 꽂으면 3.06, 3.06, 3.05 배터리의 상태는 거의 셀은 잘 맞죠. 자연 밸런싱 해놓은 배터리라서 배터리 전압은 거의 동일하고요. 연결은 잘 됐으니까 이제 출력선 뽑아주고 절연 작업을 좀 해볼게요. 자, 이렇게 3SCP 30A 배터리 팩은 완성을 했습니다. 이제 이 반압 케이스에 넣을 건데 지금 좀 잘 안 들어가거든요. 그리고 반압 케이스 밑쪽으로 이 아랫부분이 또 니켈이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쪽에도 스펀지를 하나 덧대서 좀 보강을 해줄게요. 자, 이렇게 최대한 뭐 충격이나 이런 부분을 좀 신경 써야 되니까 이렇게 아래쪽으로 붙여주고, 자, 이렇게 아래쪽은 붙여줬습니다. 일단 한번 배터리를 넣어 볼게요. 자, 이렇게 걸려요. 약간 이 반압을 찌그리면서 넣어야 될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자, 자, 이렇게 안쪽은 좀 더 넓어 가지고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제 이렇게 들어갔으니까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이 모서리 쪽으로 스펀지를 좀 넣어 줄게요. 배터리가 흔들리지 않게. 좀 공간이 안쪽은 의외로 많이 남긴 하는데, 자, 이렇게 배터리 사각 모서리에는 스폰지를 대서 이제 흔들리더라도 좀 충격에서 방지가 될 것 같고, 이 빈 공간 같은 경우는 또 이런 작은 스폰지를 넣어서 움직이지 않게 고정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넣어주면 배터리 하나도 안 흔들리겠죠? 딱 고정됐죠? 자, 이제 배터리 팩 작업은 끝났으니까 이제 상판 가공을 한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단은 타공은 3개를 했습니다. 이렇게 전압계 겸 핸드폰 PD 충전 타입의 충전 단자, 그리고 핸드폰 충전 단자, 그리고 C가 포트까지 이렇게 3개를 고정을 했고요. 이제 여기에 스위치하고 충전 단자만 하나만 달아주면 모든 작업이 끝날 것 같아요. 간단한 핸드폰 충전이나 C가 단자를 사용하는 파워뱅크이기 때문에 이렇게 스위치 하나, 그리고 핸드폰 충전 단자 하나만 타공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이 상판 배선 연결을 할 건데, 먼저 글루건으로 좀 고정을 해준 다음에 배선 연결을 시작을 하겠습니다. 자, 저 같은 경우는 배터리 팩에 이렇게 XT60 단자로 단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반대쪽 단자, 우리가 이 숫단자를 이용해서 상판의 배선들을 이 숫단자로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래서 이 XT60 단자 숫단자로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단자들을 연결하는 방법을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지금 여기에는 핸드폰 충전뿐만 아니라 C가 단자가 들어갔기 때문에 이 스위치가 전류를 버티지 못합니다. 이 스위치는 좀 작은 전류를 사용하는 스위치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스위치 대신 또 스위칭을 해줄 이 릴레이를 하나 달아줄 거예요. 자, 이 릴레이 같은 경우는 지금 4핀 릴레이고요. 지금 용량은 지금 35A 짜리입니다. 그래서 뭐 어차피 C가 포트 하나에 핸드폰 충전 단자 2개이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서 좀 작은 녀석을 준비했고요. 자, 이쪽에 이렇게 간단히 위치를 시켜 놓고 이 배선을 시작으로 해서 하나씩 연결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릴레이도 이쪽에 일단은 위치를 시켜줄게요. 글루건으로 살짝. 그래서 이렇게 놓은 상태로 이제 작업을 시작하겠습니다. 나중에 열받아서 떨어질 수도 있지만 일단은 배선을 좀 짧게 해서 떨어지더라도 상관없게끔 이렇게 위치를 시켜주고 하나씩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배선 연결을 할 건데, 가장 먼저 이 배터리에서 오는 출력선 있죠? 이 출력선을 어디에 먼저 연결을 할 거냐면, 자,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릴레이의 30번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리고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85번에 연결을 해줄 거예요. 그리고 릴레이에 연결을 하면서 30번의 전원선을 하나를 더 빼놓을 거고요. 85번의 전원선도 하나를 더 빼놓을 겁니다. 자, 30번에서 전원선 하나를 더 빼는 거는 여기에 있는 충전 단자나 또는 이 스위치에 플러스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얇은 선으로 하나를 뺄 거고요. 자, 85번 같은 경우는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스위치나 충전 단자에도 들어가야 되지만 또 여기에 있는 단자들 마이너스도 다 같이 연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85번에는 좀 더 두꺼운 선을 연결을 해서 작업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플러스에는 얇은 선을 하나를 덧대서 30번에 연결을 해줄 거고요. 마이너스 같은 경우는 좀 두꺼운 선을 덧대서 85번에 연결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릴레이에 30번에 연결을 할게요. 자, 플러스는 릴레이에 30번에 연결. 자, 이번에는 릴레이에 85번에 이렇게 마이너스 선을 하나를 더 연결한 선을 연결을 할게요. 자, 이렇게 85번에 마이너스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전원선을 두 개씩 연결을 했으면 여기서 먼저 이 마이너스 선에 하나 더 연결해 놓은 선 있잖아요. 이 선을 나머지 제품 마이너스에 전부 다 연결을 해 줄게요. 그냥 마이너스는 전부 다 통일이니까. 자, 이쪽 단자부터 해서 이렇게 모두 다 연결을 해 줄게요. 자, 이렇게 85번에서 나온 마이너스 선을 전체의 제품에 다 연결을 했습니다. 자, 이번에는 플러스를 연결을 해볼 건데, 자, 플러스 같은 경우는 먼저 이 얇은 선을 연결을 할게요. 자, 이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어디로 갈 거냐면, 자, 스위치에 보시면 방금 마이너스 선을 마이너스 쪽에 연결을 했잖아요. 그러면 오른쪽에 플러스가 있을 거예요. 근데 이 플러스에 연결을 하는 게 아니라 이 플러스 선 같은 경우는 스위치의 6시 부분, 마이너스를 9시에 두고 6시 부분에 연결을 해주고, 그리고 이 충전 단자 플러스까지 이 선을 연결을 해서 이 선을 마무리를 할게요. 자, 스위치 6시 부분에 연결을 해줬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이 스위치 6시에 선을 하나 더 따놨으니까 이거는 이 충전 단자 플러스에 마무리를 할게요. 자, 이제 플러스만 연결을 해주시면 되는데, 플러스 같은 경우는 이 제품들 플러스 있죠? 이 플러스를 3개를 연결을 해서 지금 여기에 있는 87번 가운데 단자에 연결을 해줄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있는 플러스 연결은 끝나요. 그리고 나서 이 스위치에 있는 나머지 2개의 핀을 하나로 합쳐서 이 86번에만 넣어주면 모든 작업이 끝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단자들 플러스끼리 연결을 해서 87번 단자에 연결을 해줄게요. 이쪽 87번을 거쳐서 마지막으로 이쪽으로 갈게요. 어차피 하나의 연결선이니까. 자, 이렇게 연결을 하면 이제 플러스는 연결이 끝났어요. 그러면 마지막 남은 여기에 있는 스위치 2개의 핀이 있죠? 이 2개의 핀을 하나로 합쳐서 선을 하나 빼서 이 86번에만 연결을 해주면 모든 연결이 끝납니다. 살짝 구부려서 하나로 연결을 해줄게요. 이렇게. 자, 이렇게 양쪽 핀에 한꺼번에 선을 연결을 했습니다. 자, 그럼 방금 연결한 이 선을 86번에만 연결을 해주면 끝납니다. 자, 이제 이렇게 하면 모든 연결이 끝났거든요. 이제 한번 배터리와 연결을 해보고 작동을 시켜볼게요. 자, 먼저 이렇게 전원잭을 꼽아 주시고요. 자, 이렇게 넣어 주시면 딱 들어갑니다. 자, 정확히 들어갔죠? 자, 스위치 켜볼게요. 스위치를 키면 스위치 LED가 들어오고 이렇게 전압계가 나옵니다. 그리고 핸드폰 충전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이쪽으로는 C가 포트 하나. 이쪽을 녹색을 안 넣었네. 자, 그리고 이쪽은 핸드폰 충전 단자 5V 짜리. 이쪽은 QC30하고 C타입. 그래서 C타입도 가능하고 QC30 급속 충전도 가능하고 5V 짜리 완속 충전도 가능하도록 이렇게 2개를 넣어줬고요. 그리고 C가 포트 우리가 대략적으로 뭐 전기장판 1인용 정도는 사용할 수 있을 정도로 C가 포트 하나 달아줬습니다. 그리고 이쪽은 뭐 항상 충전되는 충전 단자고요. 혹시라도 DC 사용하려면 이쪽으로 사용을 해도 되겠죠. 자, 이렇게 반압 파워뱅크가 완성이 됐습니다. 32A 반압 파워뱅크. 나름 나쁘지 않네요. 좀 만족스러운 그런
디자인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도 중고 배터리를 이용해서 좀 저렴하게 만들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도 이렇게 좀 감성적으로 하나 가지고 다니면 정말 예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자,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